가로 세로 해상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작업하다 보니까 그냥 풀 HD 또는 그냥 HD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4K, 8K, 8K까지 4K, 8K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2000 픽셀, 4000 픽셀, 8000 픽셀 대충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그림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작업했을 때는 720, 480, 즉 가로가 720, 세로가 480인 그림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이것은 NTSC 예전에 HD 방송이 나오기 전 4:3 화면의 방송 때 쓰였던 그 해상도입니다.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76의 720의 576은 8 방식이라고 해서 유럽권에서 쓰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HD로 넘어오면서 1180, 720 화면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 굉장히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요즘은 이 HD에 만족하지 않고 풀 HD를 사용합니다. 1920에 1080 이렇게 넓은 해상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의 TV에 비해서 몇 배나 넓은 화면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 아까도 보셨듯이 4K, 8K가 있었죠. 자, 그거와 관련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720, 1280, 720 HD TV 아까 꽤 괜찮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이즈고요. 1920에 1080. 자, 이게 풀 HD TV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UHD라고 해서 40인치, 80인치 넘어가는 TV들은 가로가 3840에 2160 또는 4096에 216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TV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4K입니다. 4K는 영화관에서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요즘 또 IMAX 영화관이라고 또 굉장히 큰 영화관이 있죠. 그 영화관에서는 보통 또 8K를 씁니다. 그래서 8192, 4320이라고 해서 8K. 기존의 TV에 비교해 보면 정말 큰 화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데이터량이 엄청납니다. 동영상은 1초에 20장, 24장 또는 30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것이 초당 프레임 수가 되겠습니다. 초당 프레임 수는 29.97이 보통 많이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0프레임과 29.97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건 참 애매한,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0.03만큼 조금 더 빨리 시간이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1시간짜리 영화를 쭉 보았을 때 초당 30프레임으로 봤을 때 정확히 1시간이 끝난다면 29.97로 된 영화를 1시간을 보면 한 59분 정도에서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29.97은 왜 있는 것인가? 방송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0.03만큼은 YUV 방식에서 칼라 값을 그 속에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지금은 다 디지털이 되면서 참 의미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존 장비의 호환성을 위해서 29.97이라는 이 애매한 수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방송국에 납품을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면 29.97로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컴퓨터상에서 작업을 하고 끝낸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플레이를 하고 끝낸다라고 했을 때는 애매하게 하기보다 그냥 30프레임이라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세로 해상도 1280, 720이 얼마나 낮은 해상도인지를 우리가 아까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작업을 해서 1280, 720이 아니라 풀 HD인 1920에 1080으로 작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요만큼 해상도가 더 커지게 되면 약 2배 정도의 데이터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4K가 됐을 때는 4배, 우리가 1280, 720으로 봤을 때는 한 9배, 한 10배 정도의 데이터량이 필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 많은 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작업에서 적절한 해상도는 얼마인가? 1920, 1080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80, 720이 왜 적절한가 하면 실제로 애니메이션 작업에서는
아주 디테일한 작업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면과 선으로 메꿔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작품을 보면서 얼만큼 디테일이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옵티머스 G라는 광고 영상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선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선이 실제로 한 픽셀이 아니라 하나 내지 두 개 픽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본교 졸업생의 작품인데요. 자, 이것도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그림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선과 면이 크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선이 한 픽셀이 아니고 두세 개의 픽셀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픽셀, 즉 1920, 1080 같이 풀 HD에서 아주 디테일한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 일은 애니메이션에서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한 두세 개의 픽셀이 뭉쳐져 있는 손으로 보통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실제로 HD급의 영상을 만들 일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풀 HD급에. 그러다 보니까 풀 HD급 작업을 하더라도 별로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을 위해서는 HD급 영상으로 즉 1280, 720으로 작업을 해도 여러분의 작품을 보여줄기에 충분한 해상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업할 때 1280, 720으로 작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내 작품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섬세한 선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럴 경우에는 풀 HD 즉 1920, 1080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저는 많이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데 1920, 1080인데요. 굳이 이렇게 작업할 만큼의 그런 뛰어난 그런 디테일한 작업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추천하는 것은 1280, 720을 추천합니다. 자, 프레임 레이트도 굳이 필요 없다면 30프레임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하나 아스펙트 레이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스필레이터는 점 비율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D1 NTSC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즉 720, 480의 이 사이즈는 사실은 4대3이 아니라 4대3보다는 조금 더 양옆으로 넓은 형태입니다. 자, 이것을 4대3으로 가기 위해서는 즉 720, 576 정도가 4대3에 더 적합한데요. 위아래로 약간 더 늘어져야만 합니다. 즉 1대1이 아니고 0.9 정도인 것을 1에 갔을 때 펼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0.91이라고 있는데요. D1 NTSC 방식, 옛날에 썼던 방송 방식입니다. 0.9라고 해서 약간 찌그러진 그림으로 실제로 작업을 해서 방송에 나갈 때는 4대3으로 펼쳐지면서 완벽한 4대3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매우 중요한 거였는데 HD로 넘어오고 디지털 작업 환경으로 다 바뀌면서 요거는 거의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퀘어 픽셀로 꼭 이렇게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뉴 창이 뜨게 되면 이와 같이 뜨게 되는데요. 포토샵에서도 똑같이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뉴 창에 먼저 US 페이퍼 하게 되면 밑에 그 밑에 하단부에 그와 관련된 사이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인터내셔널 페이퍼, 자 이렇게 A4부터 B4 다 보이고요. 포토 그러면 2 곱하기 3, 4 곱하기 6 뭐 이런 식으로 포토 사이즈에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게 될 애프터 이펙트는 영상 작업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RGB 개념 또 픽셀 개념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름앤 비디오로 하게 되면 필름앤 비디오에 있는 다양한 사이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K, 8K까지 다 보이고 있는데요. NTSC DV 8쪽 이 D1 DV 사이즈는
이제 방송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요 위에 사이즈를 사용하고요. DVC 프로가 저기 파나소닉 계열인데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쪽을 많이 씁니다. HDTV에 19720, 그럼 1280720이 정확히 나오네요. OK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옆에 이러한 선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바로 필름 게이트 또는 레졸루션 게이트라고도 합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뉴 컴포지션을 누르게 됐을 때 여기 보시면 그리드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뜨게 되는데요. 액션 앤 세이프 타이틀이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거를 맥시멈으로 해서 볼까요? 자, 맥시마이즈 판넬 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아까 포토샵과 비슷한 걸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깥쪽 10%, 바깥쪽에서 10% 마진을 깎은 거고요. 그 안쪽의 라인은 또 10%, 그러니까 안쪽 라인까지는 최고 20%를 깎은 게 되겠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포토샵에 원래 TV가 그 필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필드라는 것은 예전에 만든 TV에서 나온 건데요. 자, 이게 예전에 보통 브라운관 화면을 캡처한 그림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매우 화질도 안 좋지만 여기 보시면 이와처럼 선이 그어진 게 보일 겁니다. 자, 또 보면 선이 옆에도 굉장히 자글거리는 선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게 뭐냐면 전자총의 개념인데 필드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눈이 좀 이상한 걸 볼 수가 있죠. 동영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HD급에서도 남아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이게 홍보 영상인데, 자, 플레이를 해서 보면 방금도 보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필드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데요. 이 필드가 보이는 게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이 필드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것은 사실 24프레임을 30프레임으로 바꾸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실 전문적으로 방송한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면 퀄리티를 위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보통 컴퓨터로만 작업을 하면서 이런 과정이 많이 생략되었는데요. 필드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전자총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전자총의 원리인데요. 이 브라운관의 안쪽에서 전자총을 쏘아서 이 앞쪽에 있는 형광 물질을 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질이 빛이 나면서 그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자총을 쏘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쏘아야 됩니다. 이게 옆면에서 볼 때는 이렇지만 앞면에서 볼 때는 매우 넓은 화면을 쏘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자총을 쏘아서 이렇게 흐르면서 쏘게 되는 거죠. 전자총은 한 번에 면을 쏘는 게 아니고 선이기 때문에 선을 그리면서 쏘다 보니까 위쪽에 선을 그리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위에 있는 이 형광 물질들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꺼지기 전에 다시 재빨리 올라가서 또 하나의 선을 그리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즉 선의 모양이 이렇게 흐르면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어진 선이 면으로서 인식이 되지 않고 그냥 선으로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다 내려오기 전까지 위에 그려진 선이 꺼지게 되니까 재빨리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빠른 전자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저렴하게 하면서도 빨리 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선을 그리면서 하나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건너뛰면서 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주사선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더 빠른 주사선이 필요하게 되었고 가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사선을 하나 긋고 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그린 다음에 다시 주사선을 그리는 방법, 즉 1 다음에 2를 그리지 않고 3을 그리는 거죠. 1, 3, 5, 7, 9를 그리고 그 다음에 2, 4, 6, 8, 10을 그리게 되면 한 번을 그릴 때 전체를 그리는 거에 반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고
이게 꺼지기 전에 그 다음 주사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장의 그림과 그 다음 그림이 계속 겹쳐지게 그림으로써 그림을 그제서야 하나를 완성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필드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장을 초당 30초로 보여주고 이 한 장을 또 초당 30초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초당 60프레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한 장이 반만 그려지는 거다 보니까 그냥 초당 30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방식으로 필드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24프레임으로 찍은 영상을 30프레임으로 옮길 때 중간에 프레임 수가 없다 보니까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바로 필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 이 영상은 24프레임으로 그대로 컴퓨터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TV용으로 전환된 영상을 또 컴퓨터용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필드가 그대로 남아 버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지저분한 것 같지만 컴퓨터에서는 바로 보이는데, 이게 이상하게도 TV에 가서는 더 또렷하게 더 깔끔한 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TV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TV 원리를 실제로 캡처를 해서 보면요, 바로 이와 같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 옆에 이 자글자글한 게 뭐냐면, 이 주사선이 지나갈 때 여기를 이렇게 거꾸로 도는 거죠. 이렇게. 다음에 요 옆에 이렇게 돌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이렇게 남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디지털 TV가 돼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남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가려야 되겠는데, 기술적으로는 도저히 가려지기는 힘들다 보니까 약간의 꼼수를 쓴 것이 뭐냐면 플라스틱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즉 TV의 케이스로, 앞면 브라운관 케이스로 앞쪽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즉 여기에 보이는 요 10프레임을 깎는 것이 뭐냐면, 화면이 만들어질 때 이쪽은 브라운관 등에 덮여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것은 세이프 액션 타이틀이라고 하는데요. 적어도 글자가 들어가려면 너무 옆에 꽉 이렇게 딱 맞으면은 답답하니 이 옆에서 한 10% 정도 떼어져 있어야지 보기가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정해진 것이 바로 세이프 텍스트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바깥의 것을 세이프 액션 가이드라고 하고, 그 안의 것을 세이프 텍스트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애프터 이펙트에도 이렇게 세이프 액션, 그다음에 세이프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 세이프 타이틀, 세이프 액션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걸 끄게 되면 보이지 않고 또 보이게 되고, 이런 식의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국에서는 쓰이지만 TV 방송국, 즉 이 브라운관을 쓰는 곳에서는 쓰지만 컴퓨터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이와 같은 주사선 방식이, 물론 컴퓨터도 주사선을 사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매우 좋은 주사선을 사용해서 아주 옛날 브라운관 모니터 때부터 이미 그런 현상은 없었고요. 오늘날 와서는 다 LCD 방식과 디지털 방식, 즉 LCD 방식으로 다 바뀌었기, LED 방식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은 또 6.2 OLED 더 좋은 방식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주 옛날 방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가끔 디지털 TV에서 인터레스트 방식이라고 뜨긴 하는데요. 그게 왜 뜨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화면을 그릴 때 이렇게 필드를 만들게 되면 조금 더 작은 반 정도 되는 데이터량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필드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당장 애프터 이펙트만 보더라도 뉴 컴포지션을 눌렀을 때 필드 옵션을 쓸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네요. 프리미어에서 보시면, 자, 프리미어인데요. 파일에 뉴 프로젝트로 해서 OK를 누르고 다음에 뉴 컴포지션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 여기에 이제 뉴 컴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뉴 시퀀스, 죄송합니다. 뉴 시퀀스로 들어가게 될 때, 자, 세팅에 가보면, 자, 여기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건 다 커스텀으로 다 바꿀 수 있지만, 자, 여기 보시면 필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필드. 그래서 로어 필드 또는 어퍼 필드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로어 필드나 어퍼 필드가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이 전자총을 그릴 때 어느 쪽을 먼저 할 것이냐. 자, 오드 필드, 이븐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오드 또는 이븐 또는 로어 또는 어퍼라고 부릅니다. 아래냐 위냐라는 개념이죠. 요렇게 해서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로어 필드 퍼스트가 보통 DV, NTSC 방식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이거가 컴퓨터, 디지털로 오면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노필드를 해줘야 됩니다. 노필드. 다음에 픽셀 아스펙트 레이터 역시 스퀘어 픽셀이라고 해서 1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화면 비율이 다양한 화면 비율에 맞춰서 작업되는 것인데요. 예전에 4대3일 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실제 데이터는 4대3이 아니고 720, 480 약간 찌그러진 사각형이다 보니까 그것을 4대3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 바로 픽셀 아스피레이터였습니다. 그래서 0.9091로 해야만 4대3이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의 초당 프레임 수도 30이든 24든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있는 23.976이라든지 29.97 프레임은 다 방송국에서 아날로그 때 쓰던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디지털 장비들도 다 여기에 맞춰져 있죠. 자, 이걸 그냥 깔끔하게 30, 여기에서 1280에 720 노필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깔끔한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그냥 뉴 컴포지션을 만들었을 때 컴포지션을 세팅을 가보면 필드 개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프터 이펙트는 기본적으로 필드 개념을 나중에 렌더링 할 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잘 이렇게 프레임 수를 잘 바꿔주기 때문에 매우 유연한 툴이라고 볼 수 있죠. 그에 반면에 프리미어는 처음부터 세팅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필드 개념까지 다 잡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어는 실시간 플레이를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컴퓨터한테 부하를 적게 주기 위한 거죠. 그에 반면에 애프터 이펙트는 마음껏 이걸 바꿀 수 있도록 작업이 되어 있는 반면에 실시간 플레이가 조금 힘든 그런 툴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필드 개념을 세이프 액션, 세이프 타이틀을 설명하면서 필드 개념을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필드는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프리미어를 할 때 뉴 시퀀스를 잡으면서 여기서 이것을 로우 필드 퍼스트를 노 필드로 바꿔주지 않고, 즉 필드가 없다라고 지정해 주지 않고 그냥 기본 이 세팅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지저분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영상이 프리미어에서 필드 옵션을 꺼주지 않고 만들었을 때 생기는 영상입니다. 이게 브라운관으로 볼 때는 깔끔해 보이는데 즉 TV에서 볼 때는 이렇게 컴퓨터에서 볼 때는 확실하게 필드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글자 같은 거 올라갈 때 자, 이런 식으로 줄이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이런 식도 다 필드 옵션을 꺼주지 않고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선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필드 옵션이 우리 작업을 좀 가끔 가다가 최종 렌더링 때 잘못해서 렌더링 퀄리티 떨어뜨리는 좀 안 좋은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해서 프리미어에서 꼭 U 시퀀스를 만들게 되면 이 필드 옵션을 꺼주는 거
노필드를 꺼줘야 됩니다. 저기 요 앞에서 선택을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필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세팅으로 들어가서 커스텀에 뭐 30프레임 또는 24프레임 1280720 다음에 스퀘어 픽셀 노필드 이렇게 꼭 작업을 해서 하시면 이런 지저분한 필드 작업이 일어나지 않고 깨끗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러한 필드 작업이 잘못된 일종의 예라고 할 수 있죠. 필드 이 개념을 또 알아보았습니다.